안녕하세요. 백신혜 작가의 복선이 낭독해드립니다. 유록, 즉 연녹색 저고리 다홍치마에 연지 찍고 분 바르고 최서방에게 시집오던 그날부터 그때까지 14해 동안이나 불려오던 복선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최서방네 각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다. 울타리 밑에서 동리 아기들 소꿉놀이에 서투른 어린 솜씨로 만든 풀각시 같은 복선이다. 갸름한 얼굴이라든지 호리호리한 몸맵시며 동글동글한 눈동자, 소복한 코끝, 다문다문이 꼭꼭 박힌 이빨, 모두가 어느 편으로 보아도 소꿉놀이에 나오는 각시 그대로였다. 복선이의 언니 복년이도 14살 되는 가을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김도령에게 시집을 갔다가 불행히도 사들사들 마르기 시작하더니 단 1년도 못 돼서 애처롭게 죽고 말았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부모는 복선이도 일찍 시집을 보냈다가 복년이처럼 죽게 될까 해서 많이 키워가지고 성내에 조금 맑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생각하였으나 한 탯줄에 5이나 딸을 낳은 그녀의 부모라 조금 그럼직한 혼인 말이 나면 두 귀가 번쩍 열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최서방에게도 그녀의 부모는 반기듯이 응해서 단 한마디에 시집을 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최서방은 전에 철로 일꾼 노릇도 해왔고 지금은 품팔이 일꾼이라 머리도 깎았고 일하러 나갈 때는 누런 골덴 바지도 입고 직가다비 즉 일본 작업화도 신고 하니 큰딸의 남편 김도령보다는 겉만이라도 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미끈한 데다가 큰딸의 시집처럼 층층시야가 아니라 단 하나 시어머니뿐인 단출한 식구였으므로 시집을 보내면 좀 편하리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딱한 사정이 있었다. 그것은 복선이의 입 하나라도 덜어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짐을 하나 벗게 되는 것이므로 이왕 보내야 할 시집이니 2, 3년 더 키워서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복년이가 죽은 것도 제 명의요 제 팔자지 14살에 시집 갔다고 죽었을 리야 있었겠나 하는 것이었다. 복선이만 해도 나면서부터 오늘까지 보리밥덩이라도 마음껏 먹어보지를 못했고 굶음에 길들여진 그녀다. 시집을 가면 일도 많이 하지 않을 것이고 밥도 많이 먹어볼 수 있고 그뿐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먹던 몇 숟갈로 동생들의 배를 더 채울 수 있다 하여 시집가면 어떻고 어떻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몰랐었다. 시집가는 날 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하는 것이 명절을 만난 것 같아서 동리 순내 어머니가 쪽을 올려주고 할 때는 엉둥멍둥하면서도 기쁜 것 같아서 곱게 차린 모양을 동리로 다니면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기까지 하였다. 방 한 칸, 정주 즉 부엌 한 칸인 오막살이일 망정 남편도 깔끔했고 시어머니도 자별하게 인자하였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딱한 것은 벌써 나이 찬 남편이 밤이면 추근추근히 굴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다. 일은 비록 고달프고 배는 항상 굶주려도 저녁 먹고 등잔불 끄고 동생들과 같이 옹개종개 누워서 자던 옛날이 그리웠다. 어떤 날 밤은 참다 못해서 휴휴 흐느껴 울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도 꿀꺽 울음소리를 삼키고 두 팔을 시어머니 곁으로 파고들듯이 잠이 들기도 하였다. 최서방은
이곳저곳 일터를 찾다가 마침 성내에 들어가서 정미소의 일꾼으로 일하게 돼서 하루에 40전 이상, 어떤 때는 1원까지도 벌게 되는 날도 있어서 이따금 간고기도 사오고 신쌀도 사오고, 그래서 시집 오던 처음보다는 훨씬 살기가 나아졌다. 이러는 사이에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서 복선이도 제법 노랑머리 쪽이 어울려졌다. 그러나 풀각시같이 거칠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모두 어린 각시라고 웃었다. 최서방이 낮에 성내로 일하러 간 후로는 한 가지 두통거리가 생겨났다. 그것은 동리 총각들 때문이었다. 불과 50호밖에 살지 않는 그 산촌에 있어서는 젊은 남자들이 복선이를 추근추근히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그래도 복선이는 치마꼬리를 휘어잡고 임서를 담은 채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자기 일만 부지런히 한날같이 살아갔다. 이번 추석에는 임자도 비단저고리 하나 해줄까? 시집 온 지 2해 되는 8월 초생에 최서방이 일터로 나갈 때 웃으면서 복선이에게 이렇게 약속하였다. 아이고, 내야 소용없어. 당신 옷이나 해 입지. 하며 얼굴을 붉혔다. 내야 옷이 있는데 이번은 임자 걸로 좋은 것으로 바꿔다 주지. 최서방은 싱긋싱긋 웃으며 집을 나갔다. 복선이는 살인문을 나가는 최서방의 집가다비 시는 발자취 소리를 들으며 힝 하고 웃었다. 입으로는 비록 사양하였을 망정 속으로는 무척 기뻐했던 것이었다. 비단 저고리라 해도 인조견임에는 틀림이 없을 망정 그녀는 분홍 저고리 검정 치마가 소원이었으나 시집 온 지 2해가 되어도 아직 그 소원을 풀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은 유별나게도 가슴이 뛰놀며 싱긋 웃고 나가던 최서방의 모양이 마음에 무척 좋게 여겨져서 그날 해가 지면 어떤 옷감을 가져올까 하고 눈이 감기도록 기다렸다. 이렇게 남편을 기다린 적도 시집 온 뒤 처음인 것 같아서 공연히 마음이 분주하였다. 그녀는 저녁 때 시어머니가 놀러 나간 틈을 타서 한 짝밖에 없는 소탕 장롱을 열고 자기 옷을 챙겨 보았다. 시집 오던 날 입었던 유록 저고리만이 툭진 무명옷 틈에 끼어 있는 복선의 단 한 가지 칠해, 즉 잘 매만져서 모양을 내는 일이었다. 그녀는 금년 추석에도 그 저고리를 입으려고 생각하였던 것이었다. 아이고, 이번 추석에는 분홍 저고리를 다 입어보겠구나 하며 바쁘게 주름살이 깊어진 유록 저고리를 한 팔 끼워보았다. 그러고는 힝하고 웃고 빨리 장 속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최서방이 날마다 돌아오는 때가 지나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오늘은 일을 마치고 옷감을 바꾸느라고 늦게 되는가 보다. 시어머니와 복선이는 불안한 가슴을 진정하며 저녁을 마쳤다. 행여나 길에서 땅꾼에게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밤이 깊어질수록 복선이는 걱정이 되었다. 올 추석에는 친정에도 놀러 갔다가 오너라. 시집을 와도 새 저고리 하나 얻어 입지를 못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채 입을 닫기도 전에 갑자기 문전이 요란해졌다. 거 누군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지게문을 열어 젖혔다. 복선이도 가슴이 덜렁하여 벌떡 일어나 뜰로 뛰어내려갔다. 최서방 댁 있소?
어서 이리 좀 나오시오. 그 말소리는 몹시 컸다. 이 집에 누가 있소? 방금 최서방이 큰일이 났으니 빨리 나하고 갑시다. 시어머니와 복선이는 여러 젖힌 지게문을 닫을 생각도 못하고 무슨 영문인지 더 물어볼 말도 나오지 않았다. 허둥지둥 뛰어나갔다. 최서방이 지금 기계에 치여서 말이 아니오. 다른 박질을 쳐 산 비탈길을 내려오는 복선이는 가보지 못한 성내 가는 길이었지만은 넓은 한 줄기 길처럼 눈앞에 뻗쳐 있었다. 끄는 옷감을 떠오겠다던 최서방은 정미소 기계에 치여 즉사를 하고 만 것이었다. 백신혜 작가의 복선이 낭독해드렸습니다.